호텔 로비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면서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로비에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선율을 타면서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참 여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남자 잠시 서서 망설이는 듯 하는 그런 모습. 모든 사람들이 이내 이 남자를 응시하게 되죠. 왜 저러고 있지? 하는 사이에 결정을 내린 듯이 로비의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피아니스트의 노래를 감상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신기한 듯이 바라보면서 쑥덕거리죠. 나훈아 맞지? 맞네. 어머, 웬일이니? 진짜 나훈아 맞잖아. 그렇습니다. 천하의 지존 나훈아였습니다. 나훈아는 왜 혼자서 로비의 구석자리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피아니스트의 노랫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하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노랫소리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그 피아니스트의 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피아니스트 엄마네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심양의 팬입니다. 이 가수 나훈아인데요. 그 심양 같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누가 가수를 하겠습니까? 투박하지만 조근조근 정성 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개 따님 심양하고 제가 노래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승낙이 떨어졌겠죠. 그날 이후로 모든 일은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혼성 듀엣 앨범까지 기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되고 맙니다. 이에 심양 그 피아니스트는요, 그래 내가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꼭 앨범 한 장은 내가 발표를 하고 그만두자 하는 마음으로 호텔 로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거기서 번 돈으로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죠. 1978년 제2회 대학가요제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 명지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참가번호 9번 신민경 학생입니다. 부르실 노래는 그때 그 사람. 와! 그렇습니다. 신민경, 심수봉. 박혜상의 싱생송. 오늘의 노래는 바로 심수봉의 비나리. 지금 시작합니다.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래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옮겨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첫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 거요.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 거요. 비나리 1절을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심수봉,
연예인들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연예 염색체를 타고난 연예인이다. 그야말로 DNA가 연예인의 DNA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예술 태동 시기부터 그야말로 대단한 일가를 이루었던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연 역사에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가요 역사는 약 100여 년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소리 역사에 분명히 한 획을 쫙쫙쫙쫙 긋고 있는 분들이 거의 심수봉 이분의 집안 어른들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존칭은 제가 정말 생략하고요. 생략하고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빠른 이해, 무엇보다도 심수봉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면들이 바로 저런 면에서 나오는구나. 그 창작열이나 그 창작 욕구 이런 열정들이 그거에 비롯됐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먼저 보면은 증조 할아버지죠. 이분만 제가 존칭을 붙일게요. 증조 할아버지 심자 팔자 록자입니다. 심팔록 선생. 피리와 가야금의 명인이라고 우리 문화 역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부 할아버지 심정순 선생 판소리 대가 가야금 명인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종조부 심창래 선생 제1세대 가야금 산조 명인입니다. 당숙 심상건 가야금 명인, 당숙 심사건 판소리 인간 문화재, 아버지 심재덕 민요 수집가, 그리고 고모 심혜영 고모 심화영, 이 두 분은요 충남 무형문화재 그리고 또 승무 인간문화재이자 판소리 명창, 이게 이 실제로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그러면 증조부, 조부, 백부, 숙부, 부친, 고모,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윗대 분들이 이 정도니까 그 예술적인 기회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 DNA가 쉽게 변하겠냐고요, 유전인자가. 그러면 심수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죠. 아무튼 중요한 건 대대로 국악 명인의 집안이어서인지 심수봉 역시 여고 졸업 이전에 1972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데뷔 연도하고는 상당히 다르네. 나는 1978년도 MBC 제2회 대학가요제에서 그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었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천만에요. 이미 그 이전에 데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 1972년도에. 그런데 데뷔를 뭘로 하시는지 압니까? 판소리 국악 소리가로 데뷔를 합니다. 판소리 국악 소리가로 그렇게 데뷔를 합니다. 이 정말 놀랄 노자죠. 네,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가 하면 못 다루는 악기가 없을 만큼 악기에 능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1974년도에 주 전공이 뭔가 하면 피아노. 그건 뭐 여러분들 그때 그 사람 본선 무대에서 피아노로 연주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죠. 근데 그때 그 사람 때는 트로트 음악을 연주했었죠. 전공이 재즈 음악이에요. 재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그 일터가 어딘가 하면은요, 미팔군 무대였습니다. 아니, 미팔군 무대에서 피아노 재즈를 했었구나. 아니에요. 로큰롤 무대에 섭니다. 로큰롤 무대에 팀의 일원으로 섭니다. 심수봉하고 로큰롤 안 어울리는데? 그렇죠? 근데 더 안 어울리는데 진짜로 사실 팩트. 그 로큰롤 무대에서 여성 드럼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 드럼까지 쳤다는 얘기입니다. 장구를 쳤다면 이해가 돼요. 오고무를 했대도 이해가 돼요. 왜? 국악 명인들의 집안이니까. 그런 내력을 갖고 있고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으니까. 그런데 로큰롤 그룹의 드럼 주자였다. 와, 정말로 까도 벗겨도 정말 늘 새로운 화제거리가 등장하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스타성이 이미 확실하게 겸비가 돼 있던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니까 이게 입소문이 금방 번져가죠.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금방 번져가잖아요. 그래서 역시 최고임이 입증이 되거든요. 최고.
네, 청와대 연회에서 그 최고를 섭외해 온 겁니다. 이게 운명의 무대예요. 이게 운명의 무대입니다. 그렇게 운명의 무대, 청와대의 연회에 초청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보통 노래입니까? 그야말로 영혼을 울리는 노래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을 실어서 아주 절실한 마음을 영혼으로 토해내는 그런 노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듣고 정말 와 감탄을 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시작을 해서 청와대에 연회가 있고 무대가 주어진다면 심수봉은 늘 출연자로 섭외가 돼서 갔던 겁니다. 이렇게 큰 무대를 서게 된 거예요. 비중 있는 큰 무대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수봉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대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호텔 로비 음악을 하면서 시간 짬짬이 왜냐하면 청와대 연회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짬짬이 로비 음악을 해가지고 그 알바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하려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던 차에 지나가던 나훈아의 귀를 피아노와 노래소리로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대학가요제에 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대학가요제는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가요제 광경을 보신 분들은 지금도 선연하게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호기심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무대, 객석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전국의 시청자들이 정말로 호기심이 증폭될 만큼 증폭된 그런 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주 신선한 학생들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했잖아요. 참가번호 9번 심수봉이 나오는데 그때 하얀 드레스를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피아노가 놓여져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이 피아노가 재즈도 아니고 팝도 아니고 그 피아노가 트로트 연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대학가요제 어울릴 법이나 합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결코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학가요제 무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노래.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은 화제를 낳게 된 거죠. 수상권 안에 들지 못했다는 것도 의아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더 많이 또 화제거리가 양산이 됐었고요. 끝나고 난 이후에 심수봉이라는 이름으로 심민경이라는 그때 대학생 때 무대 이름을 버리고 심수봉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그 사람을 취입하고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되죠. 이 노래 대박이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때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어리석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즐겨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노래가 3분, 4분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어디 두메 산골 한 귀퉁이에라도 그 방송을 듣고 있다가 노래가 3분, 4분 나오잖아요. 이 노래가 끝나고 나면 두세 사람이서 꼭 30분, 40분을 그 노래에 관한 이야기, 그 노래를 부른 심수봉에 관한 이야기를 담론으로 나눴다는 이야기. 예? 이게 얼마나 큰 화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이 그랬다는데 전국이. 그만큼 많은 화제를 뿌렸던 노래였고 그런 가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심수봉은 그야말로 우뚝 선 그런 가수가 됐는데요. 이것을 이제 반기는 사람이 가족 이외에 또 청와대에 있던 관계자들이 굉장히 또 그 기쁜 마음으로 반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심수봉이라는 실력이 출중한 이 가수의 무명 가수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유명 가수가 된 심수봉을 역시 또 연회에 다시 또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가 조금 잦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 비극의 역사 현장까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비극이었었지만 이게 심수봉 개인으로 봐서도 정말로 큰 비극이었고 큰 아픔으로 오래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 심수봉이라는 사람이 그 아픔을 벗어나는 데는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심수봉 씨가 그것을 이겨내고 나오죠. 그 힘든 상황에서 심수봉이 자신의 어떤 그런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요, 바로 심수봉의 첫째, 창작력. 창작할 수 있는 내재된 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작력. 또 하나는 창작욕.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겠다는 에너지가 늘 생성되고 솟구치고 있었으니까. 그런 정열이 없었으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결코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아픔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슴 속에 아련한 그런 아픔이 스며든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글을 씁니다. 그렇게 글을 쓰는데 한 줄을 글을 써놓으면 이 한 줄 글이 바로 그냥 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생각한 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음률로 읊조리기만 하면 멜로디가 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결합하면 어김없이 한국의 노래가 탄생이 됐고 발표되자마자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명곡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심수봉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싱어송라이터라는 말이 그 이전부터 많이 불려졌습니다만은 심수봉이 등장한 이후로 정말 싱어송라이터의 제대로 된 전형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냥 읊조림으로 만드는 노래가 아니고 확실한 기본적인 바탕, 확실한 음악적인 실력을 갖추고 거기다가 확실하게 뛰어난 감성까지 겸비된 그런 노래를 생산해내니까 아티스트라는 소리를 그대로 그냥 받게 되는 거죠. 아티스트 심수봉, 싱어송라이터 심수봉, 이런 찬사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심수봉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 뭡니까? 자신의 시간 스케줄을 잘 맞춰가지고 자기를 환호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의 노래에 관심을 보여준 많은 분들에게 가서 콘서트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런 무대가 전국에 지금 넘치고 넘치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는 심수봉의 무대. 본인이 원한다면 하루에 10개도 20개도 공연과 행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심수봉은 그 길을 쫓지 않습니다. 공연을 쫓지 않습니다. 돈을 쫓지 않습니다. 심수봉이 택한 것은요, 정말 전혀 상상 이외로 라디오 프로그램 DJ, 프로그램 진행자의 길을 쫓게 됩니다. 1993년도였어요. MBC 심수봉의 트로트 가요 앨범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는데 이게 참 묘한 게 왜 이것을 선택을 했을까?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 심수봉 최고의 가수가 왜 가요 활동 전면에 서질 않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쪽에 섰을까?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 가닥을 잡으면 나오는 답은 하나. 그 많은 상처를 치유하고 난 이후에 본인은 정착과 평온을 원했던 것 같다. 이것이 아마 정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진행자로 라디오 부스 안에서 진행자 DJ 심수봉, 미혼 여성 심수봉. 밖에서는요, 이 프로그램 이렇게 자, 다음 순서는 뭐예요? 다음 순서는 뭐예요? 이건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하고 이제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프로듀서죠. 그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이 프로듀서는 미혼의 남성 프로듀서. 자, 미혼의 남녀 두 사람이 유리창 가림막을 하나 두고 부스 안과 밖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늘 눈빛으로 교환을 하고 교감을 합니다. 그리고 심수봉은 그 노래를 자신의 스타일로 조곤조곤 소개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청취자들과 교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튜디오 상황에 뭔가 연분홍빛 사연이 몰씬 올라오는 게 안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심수봉의 마음에서 그 사연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평온함에 안착이 되니까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안정감을 가진 상태에서 밖을 바라보는 심수봉. 저 남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는 저 남자 괜찮은데? 저 남자가 날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괜찮은 남자네. 이렇게 생각이 자꾸만 진도가 나가는데 발전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얼마 안 가서 본인이 깨닫게 돼요. 그러나 심수봉은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때? 나만의 착각이어도 좋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 나만 사랑하면 되지 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혹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봐 그게 난 두려운 거지. 하늘이여, 저 사람 또 나에게서 떼놓을 건가요? 하늘이여, 저 사람 또 데려갈 건가요? 나에게서 또 데려갈 건가요?
하늘이여 저 사람 꼭 사랑하게 해줘요 라고 절규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의 감성대로 읊조림을 거기다가 입힙니다. 비나리가 탄생된 거죠. 결국 비나리라는 이 노래는 심수봉이라는 이 그 창작력 가득한 아티스트의 마음속에 어떤 여러 가지 끓어오르는 어떤 것들을 다 모아서 분출을 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절규고 그 절규를 아름답게 승화시킨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명확한 답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도 심수봉의 신곡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심수봉 주변에 심수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지인이 심수봉의 신곡을 어느 날 듣다가 깜짝 놀랍니다. 어머, 얘 또 아파. 얘 또 아파. 너 이제 그만 아파야 돼. 그동안 많이 아팠잖아. 그동안 정말 많이 아팠잖아. 충분히 아팠으니까 이제 정말 그만 아파야 돼. 너 왜 이러니? 정말 그만 아파야 돼. 하면서 자신이 직접 그 사랑의 메신저를 자처하고 나섭니다. 대상자, 그 노래 속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죠. 그리고는 머지않은 시간에 주인공을 찾게 됩니다. 아, 그 프로그램 프로듀서구나. 그리고 그 프로듀서를 찾아가죠. 하고 그 프로듀서를 찾아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이 음반 한번 들어보세요. 그 PD는 노래를 들어봅니다. 간간히 방송을 하는 노래. 두 번째 다시 돌렸습니다. 이거 무슨 사연이 있네. 세 번째 또 다시 돌렸습니다. 이상한데? 내 얘기 같은데? 네 번, 다섯 번. 이게 자료를 보면요. 우리 칼럼니스트 되시는 분들이 이런 자료를 참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무려 8번인가 9번인가를 이 PD가 계속해서 리와인딩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고는 마지막 8번째인가 9번째 그 노래 속의 주인공이 자신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 고민에 휩싸여 있다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심수봉을 만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우리 같이 갑시다. 그거였어요.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삽시다. 딱 그거 한마디였어요. 이 우리라는 말 한마디에 심수봉 씨는 가슴이 철렁 떨어집니다. 언제 내가 우리라는 말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려왔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라는 말의 그 심오한 깊은 뜻을 그때서야 느끼게 된 겁니다. 그게 심수봉 씨가 아니면 느낄 수가 없죠. 우리 여성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은 언제 한번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정말 영혼을 실어서 누구에게 전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해석되어지던 때가 있던가요? 우리. 평생의 반려자로 함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홍자라는 가수인데요.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결 2차전에 비나리를 불러가지고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프로그램에 홍자라는 가수가 부르는 비나리를 보면서 아니 지금 저 홍자라는 저 가수는 과거에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심수봉 씨가 빙의하신 건가? 심수봉의 빙의? 심수봉의 빙의? 아니면 심수봉의 영감을 그대로 그래 영감이 그대로 전이가 된 건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래서 훗날 어떻게 한번 볼 일이 있어서 홍자 씨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래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는데 그게 가슴에 꽂혀 있었대요. 그리고 언젠가 경연을 하게 되면 이 노래를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그 경연에서 이 노래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연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왜냐하면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하는 부분에서 울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홍자라는 그 가수도 굉장히 감성이 뛰어난 가수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 감정에 충실하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울음이 나오면 그냥 차라리 울어버리자. 울부짖자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울부짖는다고 생각을 하고 울어버리면 되지 뭐. 그러면 노랫말은 못 전해도 내 가슴은 전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울부짖듯이 노래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마음이 추스려지고 노래가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관객들이 잘 알아보고 또 심사위원들이 그 정서를 예리하게 꿰찬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가수치고는 대단히 참 그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그 잊혀지지가 않는데, 비나리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홍자 씨에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비나리는 홍자를 잉태하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고요? 자, 내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홍자라는 가수는 비나리로 인해서 다시 가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비나리는 애초부터 홍자를 잉태하고 있었던 노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와, 이거 상상 초월이네요.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최고의 명곡 비나리를 만들어 주시고 생산해 주신 그 아티스트 심수봉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시고요. 또 잊혀져 가던 그 명곡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줬던 가수 홍자 씨. 그야말로 팍팍한 생활에 감성으로 충만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는 역시 가슴으로 하는 거야. 가슴으로 전하는 것이 노래야 하는 것을 일깨워준 가수, 신인 가수 홍자 씨. 승승장구를 기원하면서 싱생송 오늘 비나리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2절 가사를 노래하면서 오늘 비나리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었네요. 두 분 듀엣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듣고 싶네요. 예기치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날 드러난 내 상처 어느새 싸매졌네. 나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맘만 달아올라 오늘도 애타는 나의 몸짓들, 따사로운 그대 눈빛 따라 도는 해바라기처럼 사랑이란 작은 배 하나 이미 바다로 띄워졌네. 생각하면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